같은 말을 해도 있어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어도 사람들을 끌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길래 같은 말도 세련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말을 해도 대접받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을 물으면 아무리 진부한 대답이라도 하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큰 망설임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말을 해야 한다. 비록 진부할지언정 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분명한 의견이 즉각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얼버무리기보다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잠시 시간을 벌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세련되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이해의 과정이다.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 중에도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말 잘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진심은 감추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진실과 진심을 감추는 일은 마치 물속에 돌을 숨기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깊이 숨겼다 해도 결국은 물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처럼 진실과 진심은 감출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설프게 감추기보다는 차라리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하이오 주립대의 수전 클라인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응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심을 담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실과 진심이 담긴 말에 더 깊은 공감과 신뢰를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진실과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도 그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의 진심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며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과 진심을 감추기보다는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협상 시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협상의 기술은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한 부분에서 꽃을 피운다. 이것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협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마치 운동을 하듯 꾸준한 훈련과 실습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커피나 차 심부름을 시키면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리더를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해 봐도 좋다. 상사가 그것을 승낙해 줄지 말지는 별개이지만 일단 자신과 믿는 사람으로 비칠 테니 이득이다. 이렇게 일상에서부터 경험을 쌓아가며 협상의 기술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상 시에는 결코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진정성과 자신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는 당신의 주장이나 요구에 힘을 실어주며 상대방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협상이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는 자신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네 번째,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아닌 듣는 대상에 주목한다. 사람들에게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한다. 이들은 결코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상대방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주목받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흥미와 필요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끈다면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은 단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둔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대화법의 핵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관심사, 기분,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시선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준비한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최우선에 두어라.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 있는 소통 방법이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러한 원칙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5번째, 물러서야 할 때는 우아하게 물러서라. 우아하게 지는 법이란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협상이나 토론에서 쉽게 자신의 의검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원칙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토론이나 협상에서는 때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피력해야 할 때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우아하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로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숙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화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6번째, 단순하게 말하라. 입만 열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생각외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심에 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그들이 지닌 능력은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더욱이 소통의 질을 높인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상당하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더 좋아한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으며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목을 이끄는 행동이다. 이러한 말 습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사람들이 길게 말을 풀어가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배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간결함이 영혼의 지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핵심만을 남겨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는 말이 짧고 간결하면 버릇 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의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막고 이해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답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애써 길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만으로도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만 해도 집중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라. 이는 상대방에게도 기억에 남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7번째, 상황에 맞는 침묵을 이용하라. 입만 열면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 때로는 말을 아끼며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런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상황에 맞는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나열할 때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 간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침묵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물론 상황에 맞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선 많은 관찰과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 분위기,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읽고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침묵은 협상이나 논쟁에서 특히 유용하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상대의 의견을 더욱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끝내면 잠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처럼 침묵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다. 적극적인 청취와 상황 이해 능력은 상황에 맞는 침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상황에 맞는 침묵을 통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더 매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8번째, 토론은 성공보다 후공이 좋다. 내가 먼저 토론을 전개하면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속내를 상대방에게 들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에게 먼저 하고 싶을 만큼 말하게 만들고 그동안 그의 논리에 따라 천천히 반론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으로부터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먼저 들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생각의 틀과 그 안에서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는지 관찰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논리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반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반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토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 토론에서 후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9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없애라. 말을 끊는 태도가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태도가 극히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자취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보이는 능력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하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 중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며 점진적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제대로 듣는 것은 좋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같은 말도 세련되게 하는 사람의 9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마 이 중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